자, 오 대표님 일단 굉장히 외향이 굉장히 좀 실리콘밸리 같은 좀 이렇게 톡톡 튀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아까 그렇구나. 우리가 오전 세션에 여기 처음에 뭐 상장 나눠주고 할 때 오신 대표님들은 다 이렇게 넥타이 매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예? 대표님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으시는데 원래 이렇게 입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학생들 앞에서라서 이렇게 입으신 건가요? 옷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네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회사의 문화도 좀 이럴 것 같은데. 예, 뭐 회사의 문화도 가능하면 젊고 밝고 자유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자, 먼저 그 아이언 커뮤니케이션스, 아이언맨은 아니고 그죠? 네네. 아이언 커뮤니케이션스가 어떤 회사인지 여기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주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팔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거나 또는 그런 대용량 처리를 하기 위한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하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기업에서 그러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써가지고 지금 아이언 커뮤니케이션스의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뭔가 그 업무랄까 우리가 느끼는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지만은 않은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V 많이 보죠. TV, IPTV,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돈을 주고 사는 TV가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로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따 소개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KT IPTV, SKBB, 뭐 여기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네, 뭐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근무하기 좋은 회사로 항상 순위에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SBS에서 선정한 12번째로 근무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어 있고요. 뭐 실제로 야근 브레이커라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야근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야근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야근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야근을 하지 않게끔 회사가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이 이제 슬슬 빛을 발하고 있다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부장님이 퇴근 안 했으니까 우리가 퇴근 못 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누가 출근 안 한다고 뭐라 그러거나 퇴근을 일찍 한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지각해도 뭐라 안 그럽니까? 예, 지각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네. 자기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전 슬라이드 한 장만 보여주실래요? 네. 예, 이 슬라이드가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매출은 한 100억 좀 넘게 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2,500억 정도 하는 회사를 5년 안에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근무하기 좋은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게 이제 코어 밸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 2,500억짜리 회사를 5년 안에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면 2,500억을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는. 그게 뭐냐면 이 value proposition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대를 넘어서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저희 이제 아이오닌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요청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되면 오라는 거예요. 또는 이 능력이 좋으면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능력이 안 되면 회사를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 또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저희 회사에서 찾는 인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다 있어야 돼요? 6개가 다? 지금 말씀드린 있거나 가지고 싶은 사람. 네. 6가지의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뭐 내부에서 교육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수많은 세미나도 하지만
이 6가지를 기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개인 역량, 그리고 고객 동료와의 좋은 관계, 변화와 혁신에 대한 도전, 소프트웨어 기술과 서비스, 문화, 글로벌, 이렇게 6가지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항목이고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글로벌은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고객 수가 한 1,7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700개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훨씬 더 넓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일본에 한 600개 정도의 고객이 있고 그 나머지 해외 뭐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런 데도 저희 각각의 고객들이 있어요. 이 고객들과 일을 하려면 글로벌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슬라이드로 다시 와주실래요? 예. 그러면 저기 뭐야 그 현재 아이온 그 커뮤니케이션스의 매출액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됩니까? 한 5% 정도인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개별 법인에서 저희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매출은 한 170억 정도 하고 있고 해외 매출이 약 7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라이센스만 저희가 따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하여간 저희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45%, 적게 보면 20% 정도가 해외 매출로 잡혀 있고,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가장 생각하는 게 자율과 책임이에요.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많은데 학생들한테 제일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이 시켜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시켜서 출근하고 등교하고 엄마가 시켜서 일어나는 학생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자율적으로 하고 그 자율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저희 회사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출퇴근을 왜 신경 안 쓰냐면요. 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출근하라고 말 안 해도,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공부해요. 네.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하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율과 책임 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모여 있으면 그 회사가 발전할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저 문화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저희 회사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표님,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길을 찾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네, 그렇다면 대표님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뽑아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회사는 학교가 아니에요. 아닌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런 의무도 없고 네.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그러면 면접을 보실 때, 이 학생들 면접 보실 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자율과 책임의 소양이 앞으로 있겠다 이 사람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미 있구나,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짧은 순간에.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 회사 소개는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이야기인데, 저희 회사는 제가 직접 면접을 보진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각각의 그 팀장님들이 면접을 보서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는데요.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이런 자율과 책임에 관련되어 있는 소양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뭐가 되고 싶은지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취직해서 월급 받아서 밥 사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훌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라던가,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던가, 나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고 싶어,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명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명쾌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제가 여러분들 나이 많을 때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뭘 선택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선택해주고, 주모님이 밥해주고, 부모님이 깨워주고, 부모님이 사주는 대로 입죠.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부모님이 너는 뭐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학생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또는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가 좋더라.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면 돼요. 저는 게임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해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면. 남들보다 잘하면 돼요. 근데 남들보다 못하는데 게임을 계속 좋아하면, 그죠? 시간 낭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피가 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게임을 정말 잘할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탑5 안에 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은 이 문화,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큰 목표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내가 되고 싶은 건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내가 좋아하면 잘하게 돼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과목들 있죠. 물론 나는 공부란 거 자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좋아하면 그 과목을 잘하게 돼요. 모르겠어요. 잘해서 그 과목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잘하는 과목은 좋아하는 과목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인생이 즐겁고 그 일을 다른 사람보다 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회사에서 그것을 잘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면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자율과 책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또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대표님 생각에는 지금 대표님 회사 같은 그런 이제 뭐 자율과 책임이라든지 저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나라 회사들도 저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고 채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대표님 회사라든지 몇몇 회사만이 좀 요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뭐 회사 전체, 뭐 우리나라 전체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런 인재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사람을 뽑을 때요. 이런 역량을 보고 뽑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오로지 공정성이라고 하는 기준하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개인의 성향이나 면면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 하나도 안 중요해요. 거기서는 공정성, 쉽게 말해서 정해진 시험 문제를 같은 조건으로 봐서 누가 가장 높은 성적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또는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공정성이 60%, 개개인 역량이 40%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처럼 성장하려고 하는 회사들 또는 글로벌을 위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전체 취업 시장 전체를 보면은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4% 미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그 기업의 99점 몇 %가 중소기업이고요. 그 중에 80 몇 %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공무원 일부, 그 다음에 대기업 일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10명 중에 8, 9명은. 그러면 그런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큼 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네이버 같은 회사는 6명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100명, 200명일 때 많았을 때 네이버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다 부자 되시고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그것이 뭐 어느 기업을 딱 봤을 때 성장한다 안 한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여기 학생들이 이제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기업을 판별하는 그런 것도 많이 없을 텐데, 그래도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대기업에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갈 텐데 대표님께서 이 학생들한테 그래도 앞으로 성장할 중소기업을 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거 좀 보면 좀 봐라 한다면 어떤 거겠어요? 일단 중소기업 중에서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유통 같은 거 있죠. 뭐 유통이라던가 또는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은 비용을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쪽은.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서는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최저임금 주고 막 일하는데 막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를 보시면 대부분 기술 위주가 아니라 영업 위주나 또는 유통 위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별로 성장성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로 기술에 관련된 회사들이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만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계속 꾸준하게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에 가셔서 휴게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웃겨요.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이게 이제 보면 극과 극으로 달리는데 되게 그 중소기업들 보면 어느 회사에 가면 정말 되게 복지시설이 좋고 어느 곳에 가면 복지시설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왜냐면 좋은 데는 점점 좋아지고 나쁜 데는 좀 나빠지는 게 사장님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휴게실이에요. 휴게실에 가면 뭐 음료수 뽑아 먹는 것도 있고 커피 마시는 데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휴게실이 하나도 없거나 또는 들어갔는데 뭐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엔 휴게실이었지만 지금은 창고로 쓴다던가 처음엔 휴게실이었지만 지금은 뭐 회실로 쓴다던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휴게실 같은 것들을 보면 이 회사가 사람을 중히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러니까 직원들을 중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문화를 보면 됩니다. 출퇴근 문화도 사장님들 보면은 아침에 출근하면 사장님들한테 줄 서갖고 인사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출근을 늦게 하면 다 아는 거죠, 사장님이. 아침에 사장님이 출근 7시, 보통 일찍 하시잖아요. 8시쯤 가가지고 직원 9시 되면 직원 들어서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 안 하면 이제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봐도 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문화가 좀 개방적인 곳이 조금 더 성장 가능성 높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공통점인데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네. 예, 면접 볼 때 좀 이렇게 하나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겠어요? 여러분들 면접 볼 때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면접 보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그죠? 면접 보는 사람이 뭐 부사장님이나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싶은지 막 튀는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막 튀는 얘기 있죠. 나는 뭐 게임하고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뭐 나는 뭐 이 회사에 오서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막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면접 보는 사람들이 뭐 팀장급이나 또는 뭐 사원급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는 매우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지금 어드바이스. 왜냐면 그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같은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튀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튀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 뽑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팀원이나 사원급에서는 그렇게 튀지 않고 그냥 내 말 잘 들을 애들 있죠. 내 말 잘 듣고 그냥 무난한 아이들 이런 애들을 뽑고 싶어요. 왜냐면 위에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너 왜 얘 왜 뽑았어? 딱 그랬는데 얘가 보니까 막 튀고 말도 막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거는 뽑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보고서 쓰기 좋은 게 있어요. 뭐 침착하고 뭐 성실해 보이고 뭐 성적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을 더 뽑기 쉽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면접 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 상대방, 쉽게 말하면 면접 보는 분이 사원급인지 아니면 임원급인지 아니면 대표급인지를 보시고 그 면접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오 대표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 대표님